같이 1기의 모집, 2기의 모집, 3기의 모집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모여라 하면 그 집 근처에 가까운 학교로 어머님들이 한 5분이나 뭐 그 정도 걸리는 거리로 픽업을 해주시면 거기서부터 영어마을까지는 스쿨버스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다 안전공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염려 없이 충분히 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일단 되나요? 수업은 이제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1시간 반 걸리지만 일반적으로 1시간 안에 다 도착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군요. 근데 일단 그 음원성 과장님, 일주일 단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일단 그 긴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게 일주일 단기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건데, 그 뭐 단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만의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1박 7일이라는 것이 원어민처럼 학생들이 회화 실력을 한꺼번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박 7일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향후에 그렇게 그 정도 수준까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제일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ESL 교과 과정을 통해서 복습을 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신감도 얻게 되고 그리고 특기적성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스포츠나 댄스 그런 부분이랑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면서 향후에도 계속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싶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제일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럼 굉장히 좀 재밌게 진행을 네.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데이빗 녹스 선생님 계시는데, 네. 지금 뭐 스포츠하고 연계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이 프로그램을 이제 그 데이빗 녹스 선생님께서 네. 기획을 하고 또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질문 좀 So, how did you manage to integrate the being a sportsman and being a teacher at the same time? Okay. I graduated from my university after playing soccer in my university, and after graduating, I started coaching at a different university. And I loved coaching. I loved being around the people and working with people. And then I started coaching younger and younger and younger, and I liked it more and more. And I started coaching fifth graders in the U.S., and I fell in love with it. And I have an older sister who's a teacher. My sister told me, you like working with kids, you're great with kids, you should start teaching. And she convinced me to start looking for teaching jobs. And I had friends who taught in Korea, and I found the job here, and I love it. And I think sports and physical activities is a great way for the kids to relax. They don't feel pressure. They don't feel that they're going to be tested. So sports and dance and these fun activities that we do with the kids helps them relax, and they're more comfortable and more open to learning English, and they don't feel like worried to make mistakes. It's okay to speak English, and even the smallest English helps them, helps their confidence, and they're more comfortable. 일단 미국에서 스포츠를 전공하셨고 이제 그 코치 이제 지도자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점점점 그 지도의 대상이 뭐 성인층부터 점점점 이제 아이로 이제 어린이로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제 스포츠 코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우연한 기회에 또 한국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스포츠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영어를 교육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특히 아이들 영어 교육에 있어가지고 스포츠와 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접목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워낙 이제 아이들과 친숙하게 지내오셨기 때문에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들을 보면 다들 제각각이잖아요. 개성도 있고, 뭐 처해진 환경도 다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 실력도 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을 텐데, 음원성 과장님, 어떻게 아이들을 그러면 그 수준이나 뭐 여러 개 개성 차이를 어떻게 다 극복을 하셨나요? 예. 네,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수준별로 반 배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모두들 알고는 계시지만 저희 캠프에서 중점을 두는 거는 실력을 그만큼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깨고 자신감을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시험 같은 것을 봐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테스트인지 모르면서
그 영어로 오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수준을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고 그래야지만 앞으로 계속 교육을 진행할 때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된 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수준별로 너무 정확하게 점수별로 잘라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학년별로 우선 1차적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실력이 너무 두드러지게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아직 좀 부족한 아이들은 따로 배정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력이 두드러지게 뛰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아이들이 두드러지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자신감이 많이 있는 경우 이렇게 회화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들하고 더 많은 회화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액티비티 하면서 회화를 더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만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단기 클래스이지만 효과가 극대화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준호 교수님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셨는데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그 사회적 그 배려 계층의 학생들을 이렇게 좀 대상으로 이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영어 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영어 원어민을 같이 하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인천시에서 교육청과 또 영어마을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프로그램 제공해 준 것은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제 이것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속성상 일회성 단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이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흥미,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흥미나 또는 관심, 또 자신감 심어주는 데는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또 원어민 선생님이 계십니다만은 이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보건급자 중심인데 이것을 학생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체험 중심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특히 학생들한테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영어 캠프가 뭐 그 민간 시설에서 네. 민간 기관에서 하는 영어 캠프도 있고 또 어떤 공공기관에서 네. 하는 곳도 있고 참 다양하게 많은데요. 이 영어 캠프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어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학생들을 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그 일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어 캠프가 지금 처음 진행된 거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네. 얼마나 많은 그 영어 캠프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우리가 이걸 정식 명칭이 이제 단기 집중 영어 캠프라고 칭을 합니다. 단기 집중 영어 캠프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횟수로는 이제 6회차가 되는 거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에 2번씩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전체 6회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캠프의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은 민간 위탁형. 네. 그래서 그 위탁해서 하는 민간 위탁형 영어 캠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30개 교의 초등학교의 거점, 벨트형 거점 그 학교를 정해서 5일 동안 박은하지 않고요. 네. 학생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벨트형 그 중심 캠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찾아가는 섬마을 캠프가 있습니다. 이 찾아가는 섬마을 캠프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섬마을 같은 경우는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은 원어민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여름방학 기간에 찾아가는 섬마을 캠프라고 해서 전체 3가지 디퍼런트 스타일의 그 영어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벨트형 캠프와 이제 민간 위탁형 캠프 그리고 이제 방문형 선마을 캠프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그 방문형 선마을 캠프와 이제 민간 위탁형 캠프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네. 벨트형 캠프는 어떤 캠프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시내에 지금 초등학교가 22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교 아주 뭐 덕적이라든가 뭐 이작이라든가 이런 분교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제 벨트형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벨트 거점이 되는 학교를 하나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남부초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인근 학교 남부초등학교의 근처에 있는 5개, 6개 학교의 학생들이 그 벨트교로 오는 거예요. 아하. 이제 이 정도는 이제 걸어서 올 수도 있고 이제 학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방학 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인솔 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심교에서 인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캠프를 하게 되죠. 그러한 중심교를 저희가 30개 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벨트형 중심 캠프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가지 캠프가 지난 겨울방학에 계속 다 운영이 됐던 건가요? 겨울방학에는 그 중에 찾아가는 섬마을 캠프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